국가적으로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노력을 했더니 전 국민의 혈압이 떨어지고요. 심장병도 덜 발생하고 심지어는 암도 덜 발생을 해서 소금 섭취를 줄이면 전반적인 의료 비용이 감소한다 라는 데이터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나 중요한 게 식습관입니다.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처럼 매일 먹는 음식이 내 혈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 식습관을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문정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심장내과 의사 문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저희가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이 식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실제로 고혈압에서 음식 중요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고혈압을 음식만으로 조절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몸의 생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섭취이기 때문에 고혈압의 치료의 첫 번째는 음식 조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고혈압 치료의 첫 번째가 바로 음식 조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음식 섭취에서도 주의할 점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꼽는다 라고 하면 나트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체액의 양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전해질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물하고 같이 다니고 나트륨이 많아지면은 체액량이 많아지고 나트륨이 적어지면은 체액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액량을 조절하는 것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음식 중에 딱 하나만 변수를 고르라 라고 하면 나트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교수님이 나트륨 하면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트륨이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금을 적게 먹는다면 실제로 혈압이 떨어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몇 가지 재밌는 사실을 좀 알려드릴게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즉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금 섭취량이 적고요. 또한 반대로 국민소득이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소금 섭취량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북유럽,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쪽 나라들은 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금 섭취량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염장 생선들을 많이 먹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나라에서 대규모 연구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노력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노력을 했더니 전 국민의 혈압이 떨어지고요. 심장병도 덜 발생하고 심지어는 암도 덜 발생을 해서 소금 섭취를 줄이면 전반적인 의료 비용이 감소한다 라는 데이터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금 섭취를 대규모로 또는 전 국가적으로 줄이는 운동을 하면 건강에 이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럼 제가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그럼 네. 이 노르웨이 사례를 본다면 우리 모두 소금을 적게 먹어야겠네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이 전체 어떤 집단에서 소금 섭취량을 줄였을 때 집단의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제가 오늘부터 소금 섭취량을 줄였을 때 내일 제 혈압이 떨어질 거냐? 이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우리 백선혜 아나운서님 운전하시나요? 네, 가끔 합니다, 교수님. 네. 안전벨트는 항상 매시죠? 안전벨트는 바로 매죠. 바로 매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특히 남자들은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게 마치 남성성의 상징인 양 이렇게 생각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국가적으로 안전띠 매기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안전띠 매기 운동을 하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 국가적으로 안전띠 매는 운동을 하면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는 언제나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만 저는 큰 사고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을 하면 안전벨트를 제가 안 맸어도 저의 사망
사망률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전벨트를 맸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한테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반드시 혈압 강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서 소금에 대한 민감도라든가 소금의 배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집단적으로는 소금 섭취를 떨어뜨리는 것이 혈압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만 개개인한테 의미가 있느냐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소금을 적게 먹는 게 그럼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 봐도 될까요? 소금 섭취량을 줄인다는 것이 고혈압만 감소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금은 확실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반드시 연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금 배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콩팥 기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심지어는 소금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그런 생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소금 섭취를 줄인다면 예를 들어서 위암의 발생률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유 불급, 그러니까 많아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든 없든 혈압 강화 효과가 확실하든 확실히 하지 않든 소금 섭취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금 섭취는 줄여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금이 또 아예 안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음식으로 이 소금을 조절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아주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환자분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특히 우리나라 음식들은 소금 섭취를 줄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국수 반죽할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몰랐어요. 모르죠. 교수님. 그래서 실제로 국수를 먹을 때 우리가 짠맛을 느끼진 않지만 실제로 소금 섭취량은 우리가 느끼는 짠맛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저염식을 했을 때 음식 맛이 없어서 아예 음식 자체를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음식의 맛을 감소시키고 그런 것들이 영양 결핍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칼국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칼국수보다 더 먼저 나트륨이 떠오르는 음식이 라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먹을 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삶의 지혜 같은 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로 라면은 밤에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아유, 그때가 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야식으로 라면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화물차 운전기사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밤에 운전을 하시다가 휴게소에서 밤에 라면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밤에 라면을 먹게 되면은 몸도 푸석푸석해지고 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차 운전기사님들은 아름아름으로 붓지 않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라면을 우유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오. 심지어는 라면에다가 우유를 부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교수님 우유랑 라면 같이 먹으면 붓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 즉 소금기를 바깥으로 빼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칼슘 섭취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콩팥은 칼슘을 배출하면서 나트륨을 같이 배설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하면 소금의 배설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유하고 같이 라면을 먹으면 몸이 붓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사님들께서는 경험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의학적인 연구를 보면은 칼슘 섭취가 많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치즈라든가 유제품을 많이 먹는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고혈압의 유병률이 낮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우유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얀색 찬 우유 기준으로 먹으면 배탈이 자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락토프리 주로 먹는데 이 락토프리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른이 되면 없어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유제품을 계속해서 섭취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억지로 우유를 드시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배도 많이 아프고요. 그게 유당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 락토프리라고 하는 그런 우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발효된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이론상으로 유당을 다 유산균이 분해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유당이 없는 유제품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칼슘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시는 건데 우유를 드셨을 때 배가 아프거나
하거나 좀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거나 아니면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배가 아프신 분들께서는 락토프리 혹은 요구르트도 활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또 찾아보니까요, 이 저염 소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저염 소금이라는 것은 맛은 똑같이 짜지만 나트륨이 함량이 적은 소금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 나트륨 대신에 칼륨이라는 전해질을 섞어서 만든 소금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염 소금이라는 것은 똑같은 짠맛을 내면서도 나트륨의 섭취를 줄일 수 있으니까 실제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칼륨도 이제 전해질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칼륨이 실제로 함유되는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를 들어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토마토라든가 바나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칼슘하고 같이 칼륨도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전해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라든가 토마토나 바나나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칼륨은 너무 많이 혈액에서 양이 증가하게 되면 심장에 큰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은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함부로 많이 드시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도 건강하고 우리 몸에 다른 문제가 없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심각한 심장병이 있어서 칼륨을 이미 올리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할 수 있을 만큼 콩팥 기능이 잘 유지가 되거나 건강하신 분이 아니라면 함부로 칼륨을 섭취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칼슘 섭취와 칼륨 섭취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칼륨 섭취의 경우엔 주의할 점이 있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가천대 길병원 문정근 교수와 함께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알아봤습니다. 평소 식습관을 통해서 혈관 건강 잘 지켜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